안녕하십니까. 팀장을 맡은 송진아입니다. 저희 조의 캡스톤 주제는 미세먼지 센서 버튼 누르미이며 팀원은 박민주, 김승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표의 목차를 설명드리면 먼저 프로젝트 전체 설명, 안드로이드 블루투스 애플리케이션 코딩, 아두이노 블루투스 모듈 연동, 미세먼지 센서와 스케치 코딩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조의 캡스톤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는 아두이노 부품들을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측정 후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와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위험도를 아두이노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하여 직접 개발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냅니다. 미세먼지 측정은 일정 시간 단위로 저절로 시행되며 블루투스로 연결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접 공기청정기 버튼 누르미를 작동시킬 수 있지만 농도에 따라 위험도가 위험 수준이 되면 저절로 공기청정기 버튼 누르미가 작동되고 연결된 애플리케이션에도 알림이 뜨며 버튼 누르미는 아두이노의 서브 모터를 이용하여 제작할 것입니다. 공기청정기 버튼 누르미로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미세먼지는 일상생활에 흔히 사용하는 자동차, 가정의 난방도구, 그리고 공장에서 주로 발생되는데 나라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편리한 삶을 위해서 꾸준히 사용되고 가동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항상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를 장기간 흡입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호흡기, 심혈관, 피부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들고 다니는 공기청정기 제품도 시중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편리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핸드폰을 통하여 공기청정기를 쉽게 작동시킬 수 있으며 주위의 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1학기 캡스톤 프로젝트를 통해 진행할 프로젝트 계획은 먼저 아두이노 블루투스 모듈과 연결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먼저 제작하고 아두이노 블루투스 모듈을 제작 후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될 기기와 페어링을 시도합니다. 그 다음 아두이노 미세먼지 센서를 제작하여 주위의 미세먼지 농도를 전압을 통해 측정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투스 애플리케이션을 맡은 박민주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블루투스 앱을 만들기 전에 우선 권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블루투스 앱의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블루투스 권한과 기기 검색이나 블루투스 설정을 조작하기 위해서 블루투스 어드민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당 파일에 사진에 있는 코드를 추가해줍니다. 다음은 인터페이스입니다. 블루투스 활성화와 비활성화할 수 있는 버튼과 다른 기기와 블루투스를 연결할 버튼, 다른 기기로 텍스트를 송신할 버튼, 총 4개의 버튼과 블루투스 연결 상태를 확인과 수신할 텍스트를 입력할 텍스트뷰 2개,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받을 에디트 텍스트 1개를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코드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코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활성화 코드에 이런 코드가 있는데 해당 코드는 오류 처리 코드로 unknown id에 대한 오류 무시 코드입니다. 에디트 텍스트에서는 텍스트를 입력받을 공간이기 때문에 입력 방식을 텍스트 형식으로 설정했으며 입력하는 라인을 멀티라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멀티라인을 어떤 식으로 내려가냐를 정할 수 있는 스크롤바는 수직으로 내려가게 설정하였습니다. 인터페이스 결과 화면입니다. 다음은 메인 액티비티 코드입니다. 메인 액티비티에서 사용될 전역 변수, 객체, 그리고 상수들을 선언하고
블루투스 기기와 통신을 하기 위해 RFCOMM 채널을 통해 UUID를 생성하여 소켓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블루투스 UUID란 범용 고유 식별자라고 불리며 128비트의 숫자들의 조합입니다. 고유의 아이디를 사용하기 위하여 생성되며 블루투스 디바이스끼리 통신을 하기 위해서 소켓 생성 시 UUID가 필요하며 이는 해당 프로토콜을 의미합니다. 메인 액티비티가 최초 생성될 때 호출되는 onCreate이며 전역으로 선언한 버튼, 텍스트 뷰를 findView by id 메서드를 통하여 참조시킵니다. getDefaultAdapt 메서드는 해당 장치가 블루투스 기능 지원 여부를 알아오는 메서드로 최초 생성될 때 값을 mbluetooth 어댑터에 저장하여 이후 블루투스 on 메서드에서 사용됩니다. 인터페이스에서 생성한 버튼들이 클릭되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를 하는 함수들입니다. 먼저 블루투스 활성화 메서드입니다. 블루투스 on 버튼을 누르면 동작하는 메서드로 먼저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기기인지 아닌지 판별한 후 지원하지 않는다면 finish 같은 메서드로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하고 지원하는 기기라면 블루투스 활성화 여부를 is enabled 메서드로 확인하여 각각의 기능을 넣어 주었습니다.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intent를 이용하여 활성화 창을 띄워 on activity result에서 결과를 처리하게끔 하였습니다. 활성화 창에서 확인을 눌렀을 때 활성화 표시가, 취소를 눌렀을 때는 비활성화 표시가 나타나게끔 하였습니다. 블루투스 비활성화 메서드는 블루투스 오프 버튼을 누르며 동작하는 메서드입니다. disable 메서드를 통하여 비활성화할 수 있으며 그 외 코드는 활성화 메서드랑 비슷합니다. 다음은 페어링 장치를 가져오는 메서드입니다. 블루투스가 활성화 상태인지 확인하고 페어링된 장치가 존재한다면 알림창의 장치 선택 타이틀과 각 페어링된 장치명을 디바이스 객체에 넣어 mlist 페어 디바이스에 추가해줍니다. 얼러트 다이얼로그는 안드로이드의 대표적인 알람창으로 사용하려면 빌더 객체를 만들어 정보를 세팅해야 합니다. 해당 코드에서는 빌더 셋 타이틀로 정보를 세팅하였습니다. getName은 클래스의 이름을 리턴하는 메서드입니다. 페어링된 장치수를 가져와 각 장치를 누르면 장치명을 매개 변수로 사용하여 connect selected device 메서드로 전달해주는 클릭 이벤트를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 장치명이 추가된 알림창을 띄우고 만약 페어링된 장치가 없으면 페어링된 장치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띄웁니다.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메서드입니다. 리스트 페어 디바이스 메서드를 통하여 전달받은 매개 변수 값은 장치 이름입니다. 연결을 할 때 필요한 값은 장치의 주소이므로 방법문 폴문을 이용하여 모든 장치를 검색하면서 매개 변수 값과 equal 메서드를 이용하여 비교한 후 같다면 기기 연결을 위해 그 장치의 주소 값을 가져옵니다. mbluetooth 디바이스를 통해 create 소켓 서비스 리코드를 호출하여 mbluetooth 소켓을 가져오면 초기화된 후 지정된 소켓을 연결하는 메서드인 connect를 호출하여 연결을 시작합니다. 스레드를 사용하기 위해 스타트 메서드를 실행시키면 스레드만의 독립적인 작업 공간인 호출 스택이 만들어집니다. 오비테인 메시지는 핸들러 클래스의 메서드로 스레드 간의 통신을 위해 메시지가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블루투스 핸들러로 블루투스 연결한 뒤에 수신된 데이터를 읽어와 리시트 데이터 텍스트 뷰에 표시해주는 부분입니다. 블루투스 스레드가 선언되고 나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블루투스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원할 때만 전송하면 되지만 수신되는 데이터는 언제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수신을 위한 스레드는 따로 만들어서 처리합니다. 우선 스레드에서 사용할 전역 객체들을 선언합니다. 앞에서 사용한 소켓은 이미 메인 액티비티 자체의 소켓이니 그대로 사용해도 무관하지만 스레드 내부의 자체에서만 사용할 소켓 객체를 추가하였습니다. 스레드를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get input 스트림과 데이터를 출력시키는 get output 스트림을 사용하여 소켓을 통해 전송을 처리해야 하는 input 스트림 및 output 스트림을 가져옵니다. 이 작업은 데이터 전송 및 수신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스레드 클래스 안에 run 메서드로 while 반복문을 이용하여 수신된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읽어오는 작업을 해줍니다. sleep은 대기 상태로 만들어주는 메서드이며 시스템 클락은 밀리초를 나타냅니다. 데이터 전송을 위한 write 메서드를 생성해주고 데이터 전송과 수신이 끝나면 블루투스 소켓을 닫아줄 cancel 메서드도 생성해주면서 블루투스 앱 코딩을 끝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투스를 맡은 김승원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두이노 블루투스 모듈 연동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블루투스 모듈은 휴대기기를 서로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근거리 무선 통신이고 주로 10m 범위 안팎에서 저전력 무선 연결이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으며 아두이노에서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하여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서도 통신을 통해 조작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모듈의 특징은 UART 시리얼을 이용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HM10 BLE 모듈과 호환 모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슬레이브 모드 설정이 가능하고 이 해당사의 제품으로서 상대적으로 저가형입니다. 이 회사의 HM-10보다 더 많은 AT 명령을 지원하고 주로 10m 범위 안팎에서 저전력 무선 연결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합니다. 아두이노 보드와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하고 보드에 PC 연결 케이블을 연결하면 블루투스 모듈과 보드에 연결이 되었다는 표시로 빛이 깜빡거립니다. 제일 위에 있는 샵 include 소프트웨어 시리얼.h는 블루투스를 사용하기 위한 헤더이고 소프트웨어 시리얼 BT 시리얼 3.2는 이제 그 블루투스 모듈 TXD와 RXD에 연결된 보드핀인데 매개 변수를 입력하는 곳에 RxTX로 지정할 핀 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시리얼.beg인은 시리얼 통신을 초기화하고 전송 속도를 설정하는 함수입니다. 시리얼.begin 9600으로 시리얼 통신 속도를 9600으로 설정을 해주고 BT 시리얼.begin 9600으로 블루투스와 아두이노의 통신 속도를 9600으로 설정해줍니다. BT 시리얼.available은 시리얼 통신을 통해 입력받는다는 것이고 블루투스에서 넘어온 데이터가 있다면 리드 함수로 데이터를 읽어온 후 라이트 함수로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합니다. 그리고 위에 그 시리얼.write 이것은 시리얼 통신을 통해 바이트 단위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이제 함수는 시리얼 모니터에 입력된 데이터가 있다면 리드 함수로 데이터를 읽어온 후 라이트 함수로 블루투스를 통해 입력된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블루투스 모듈 설정을 위한 AT 커맨드는 처음 AT는 이제 연결 확인을 해주는 명령어이고 AT 플러스 네임은 이제 그 블루투스 모듈의 이름을 확인하는 명령어입니다. 저희는 AT 플러스 네임 송으로 블루투스 모듈 이름을 송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AT 플러스 패스는 현재 비밀번호를 확인해 주는 것이고 AT 플러스 패스 431997은 비밀번호를 431997로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T 플러스 타입은 핀코드 필요 여부를 묻는 설정입니다. 저희는 AT 플러스 타입 3로 파라 값을 3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파라 값은 0, 1, 2, 3이 있는데 0은 not need pin 코드이고 1은 pair not need pin, 2는 pair with pin, 3은 pair and bond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 블루투스 모듈과 페어링을 시도하면 우리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이제 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렇게 페어링에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 센서 발표를 맡은 송진아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센서 부분의 발표를 맡은 송진아입니다. 저희가 캡스톤 프로젝트 실습에 사용하는 아두이노 미세먼지 감지 센서 GPEY1010AU-OF는 공기 중의 먼지의 반사광을 감지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며 특히 담배 연기와 같은 매우 미세한 입자를 감지하는 것에 효과적인 센서입니다. 이 센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광학 감지 시스템에 의한 미세먼지 센서로 이 장치에는 적외선 방출 다이오드인 IRED와 광 트랜지스터가 대각선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공기 중에 떠도는 먼지의 반사광을 통하여 적외선 수신 소자에서 먼지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출력 전압의 펄스 패턴으로 미세먼지와 연기를 구분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센서가 먼지 감지에 소비하는 전류가 낮습니다. 이 미세먼지 센서는 공기청정기, 에어컨, 그리고 공기 모니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미세먼지 센서 내부 계략도를 보시면 미세먼지 센서 중앙에 먼지가 들어가는 구멍이 위치하는 구조로 센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센서 연결에 되어 있는 핀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VLED, LED GND, LED 핀, 즉 1번에서 3번 핀까지는 LED 신호용으로 사용되는 핀들이며 sGND, V0, VCC 핀, 즉 4에서 6번 핀들은 데이터 출력용으로 사용되는 핀들입니다. 이 핀들로 미세먼지 센서가 먼지를 감지하는 원리는 3번 핀인 적외선 LED가 먼지를 비추면 적외선 수신 소자인 5번 핀이 먼지에 반사되는 반사광을 인식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3번 핀은 PNP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두이노 코딩 부분에서 로우로 제어하여야 하며 적외선 LED가 점등이 되고 반대로 하이를 주어야 적외선 LED가 소등됩니다. 5번 핀에는 핀에서 감지한 미세한 신호를 증폭기를 통해 아날로그로 출력되기 때문에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입력으로 연결을 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미세먼지 센서에는 적외선 LED가 켜지는데 걸리는 시간의 펄스 폭이 약 0.32 마이크로세컨드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미세먼지 센서의 적외선 LED를 켜고 끄는 데 소요되는 총 10 마이크로세컨드 시간 중 적외선 LED가 켜지는 시간은 약 0.3 마이크로세컨드의 펄스 폭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며 나머지 약
9.68 마이크로세컨드는 꺼지는 시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0.32 마이크로세컨드의 펄스폭 안에서도 샘플링 시간인 약 0.28 마이크로세컨드 후에 아두이노 아날로그 입력값을 읽어와야 합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농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감지 후 출력되는 전압을 이용하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센서와 아두이노 보드를 연결할 때는 표에 보이는 것과 같이 서로의 핀과 연결하면 되고,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보드에 연결해야 할 핀들 중 공통된 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브레드보드를 사용하여 핀들의 개수를 확장한 후 연결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두이노 5V 핀에 연결되기 전 150옴 저항을 연결해야 하고, 아두이노 5V 그리고 그라운드 핀에 연결된 1번과 2번 핀 사이에 커패시터를 연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미세먼지 센서가 적외선 LED를 켜기 위해서는 작은 양의 전류만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며, 커패시터는 짧은 다리 쪽이 마이너스 극성을 띱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센서 아두이노 스케치 코딩 부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코드는 미세먼지가 없을 때 전압을 고려하지 않는 코드입니다. 우선 센서의 적외선 수신 소자 핀과 연결되어 있는 보드의 A0 핀과 센서의 LED 핀과 연결되어 있는 보드의 디지털 핀인 2번 핀을 전역 변수로 설정하여 줍니다. 그 다음 감지된 미세먼지 농도 값을 저장할 플로트형 변수 V0 밸류, 측정된 0에서 5V 사이에 전압값을 저장할 플로트형의 변수 볼테이지를 마찬가지로 전역 변수로 설정하여 줍니다. 그 다음 시리얼 모니터를 작동시키고 핀 모드 함수로 출력으로 LED 핀을, 연결된 디지털 2번 핀을, 입력으로는 적외선 수신 소자 핀과 연결된 A0 핀을 설정하여 줍니다. 그 다음 루프 문으로 들어와서 앞에서 설명드린 적외선 LED 펄스 시간을 딜레이 마이크로세컨드 함수를 이용하여 마이크로초로 설정하여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사용하여 측정한 전압값을 읽어옵니다. 하지만 아날로그 핀을 거쳐서 나오는 전압인 0에서 1023으로 표현된 전압을 다시 원래 전압값, 즉 볼트 단위의 0에서 5V 사이에 전압값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역 변수로 설정하였던 0에서 5V의 값을 저장할 변수 볼테이지 변수의 값으로 아날로그 전압을 나타내는 0에서 1023 전압을 화면에 보이시는 식을 활용하여 0에서 5V 사이의 전압값으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변환된 전압값을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 출력하면 잘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미세먼지 센서는 출력되는 전압이 먼지가 없을 때에는 출력 전압과 먼지 농도에 비례하여 출력이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없을 때의 전압값을 측정된 전압값에서 빼주어야 합니다. 저희가 사용한 미세먼지 센서의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먼지가 없을 때 출력되는 전압값이 중간값으로는 0.9V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값은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측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세먼지 센서가 들어오는 중앙에 구멍을 막고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 후 먼지가 다 가라앉았을 때 측정되는 전압값들의 평균값을 구하여 그 값을 먼지가 없을 때 출력되는 전압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제가 측정한 값은 0.5V입니다.
그리고 이 센서의 감도를 나타내는 항목인 센시티비티 항목을 보시면 1세제곱미터에 100 마이크로그램의 먼지당 전압이 0.425V에서 0.575V까지 변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중간값인 0.5V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센서의 감도와 먼지가 없을 때의 전압 값을 모두 활용하여 미세먼지 센서의 최종 코드를 작성하면 원래 코드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내줄 변수 더스트 덴티스트를 추가하고 변수의 값으로 출력되는 전압 값을 나타내는 변수 볼테이지에서 먼지가 없을 때의 전압 값인 0.5를 빼주고 센서의 감도로 사용할 중간값 0.5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코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0.5가 아닌 0.005를 나누어 주는 이유는 단위를 마이크로그램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 측정되는 전압에 따라 측정되는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정된 값이 아니라 변경되는 값들이 보이는 이유는 공기의 움직임 때문에 중앙에 있는 즉 원통 안의 먼지도 계속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조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